안녕하세요. 뉴미디어 비서관 정혜승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늘 김현미 장관님 한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주거복지라는 개념도 그렇고 주거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주신다는 얘기도 있고 집이 있던 없던 집이 없는 기간에도 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이런 지원책들을 좀 해주자.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이번에 주거 사다리 정책 주거복지 지원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10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국민이 집 한 채 지금 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주택은 보급되어 있는데 자가주택 보유율이라고 해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6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내 집에 사는 사람이 반, 집이 없이 사는 사람이 반인 상태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은 집을 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집 걱정은 하지 않고 그것을 사든 안 사든 그러니까 편안하게 어쨌든 그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주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집은 사는 것, buy가 아니라 사는 것이다, live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사는 동안 편안하게 하자. 이게 저희 정책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 주거 실태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취약한 계층이 청년층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서울시 같은 경우 조사를 해보면은 가장 월세 부담률이 많다든가 뭐 지옥고라 그래가지고 지하층이라든가 옥탑방이라든가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거 지옥고라고 하죠. 근데 이런 지옥고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주거 문제 또 이런 주거 문제가 어려우니까 청년들이 돈을 못 모아서 결혼을 못 하죠. 결혼을 못 하니까 애를 못 낳죠. 그러니까 나라가 저출산 국가가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어떤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고 또 출산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번 정책에서 정책의 타겟으로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비율로 보면은 꽤 많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는 어르신들은 괜찮은데 집이 없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여서 저희들이 정책 타겟으로 삼고 이번 정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표를 보니까요, 그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다라고 해서 청년에게, 신혼부부에게, 그 노인들에게 맞는 아주 최적화된 플랜이라고 알려졌더라고요. 예. 청년들에게는 30만 실의 주택을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기숙사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형태를 통해 가지고 30만 실의 주택을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주택들은 또 학교나 일자리에 가까워 가지고 일과 학습, 일과 주거 이런 것들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저희들이 잡아서 지금 이게 사실은 정부가 막 이렇게 임대주택을 한다. 그럼 어디 뭐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든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의 불만도 그동안 없지 않았는데. 네, 저희가 하는 정책 중에 뭐가 있냐면 노후청사 복합개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지역에 다니다 보면 동사무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재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아래에는 무슨 동사무소라든가 무슨 보건소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을 넣고 그 위층으로는 임대주택을 짓는 겁니다. 청년들이나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 있는 집들은
교통 요건도 좋고 일자리와도 가깝고 학교와도 가깝고 이런 주택들이 되겠죠. 이게 한 10,000호 정도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주 자격 이런 것도 예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원 자격 이런 게 보면 대학생은 되고 대학원생은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약간 제한이 있던 게 이번에 많이 풀렸다고 하던데요. 일단 39세 이하면은 그런 청년 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다 주어집니다. 물론 소득 요건은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을 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좀 양보를 어려운 분들한테 평균보다 이상이면 일단 후순이군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나 힘든 청년들을 먼저 구제를 해주겠다. 예. 이게 사실은 청년들도 청년들이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을 하고 싶어도 어쨌든 네, 사는 것까지 바라지 않는데 임대주택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대책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낸 정책 중에서 가장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바로 신혼부부들의 주택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20만 호 정도를 저희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신혼희망타운입니다. 7만 호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집값이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분양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3억의 30%인 9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30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을 하면 됩니다. 그럼 30년 후에는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옛날에 외국의 사람들이 모기지로 집을 산다 그런 거 해당하는 거고요. 임대를 만약에 내가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15% 정도 그러니까 4,500만 원 정도의 임대보증금을 내면은 10년 정도 임대료를 내면서 이걸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이거를 다시 사도 되고요.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진짜 4,500만 원만 있으면 3억짜리 집에서 임대를 살 수 있는 거니까. 분양 가격의 15%면 되고 30%면 심지어 사서 열심히 갚아나가면서 어쨌든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굉장히 지금까지 없었던 거고요. 제가 이번에 신혼희망타운으로 이제 만든 집 모델하우스를 봤거든요. 그런데 22평짜리 집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살 수 있도록 집이 완전히 육아 친화적인 집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뭐 음식물 이제 파쇄해서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고 뭐 조명이라든가 공기청정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있는 스마트하우스로 이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임대주택이다 그러면 약간 좀 저렴하고 이런 집이다 이런 인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한 주택들은 정말 스마트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좋은 집들입니다. 이거 언제부터 실제로 적용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신혼희망타운은 19년 말에 분양을 해서요. 신혼부부용 주택으로서 이번에 저희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결혼 5년만 자격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결혼하고 7년이고 그 사이에 자녀가 없는 부부 또는 청첩장만 있으면 예비 부부로 인정이 받아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0만 쌍이 결혼을 한대요. 그러면은 거의 한 200만 쌍의 이제 가구가 결혼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7년이면.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한 100만 가구가 이 정책의 수혜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이걸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한 50만 가구 정도는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정책의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가장 집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부가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는 게 고마운 동시에 사실은 정부는 이 재정을 다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5년간 119조 정도 돈이 들어가니까 20조가 좀 넘는 돈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정부 재정,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택청약저축 같은 거 들면 그 돈이 모이면은 그게 이제 주택도시기금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다 낸 그 저축한 금액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또 계속 청약저축가 또 계속 들기 때문에 또 이거는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가 집을 사게 되면 돈을 또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할부금을 계속 내는 거잖아요. 이런 돈들이 계속 모이기 때문에 돈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요, 오늘 이 주거복지 로드맵의 실질적 수혜자인 저희 뉴미디어 비서관실에 청년이 한 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궁금한 게 많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따로 좀 이렇게 모셨습니다. 예, 갑자기 자리가 확 바뀌었는데 저희가 특별히 모신 그 뉴미디어 비서관실의 개미입니다. 저희는 닉네임으로 부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개미. 네, 안녕하세요. 제가 특별히 기회를 드렸습니다. 장관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다고 하셔서. 예.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새를 살고 있거든요. 새를 살고 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세대주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랑도 같이 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서 제가 돈을 못 모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장관님 편 찍는다 해서 나와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어떠한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어딘가를 지금 임대주택에 가고 싶다 지금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국민임대주택인가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소득이 얼마나 되세요? 소득은 이거 블러 처리해 주세요. 이거 그러니까 월 세후로 하면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초반대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보니까 3인 이하 가구에 그 소득이 244만 원 이 정도가 5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월급 소득 정도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행복주택이라든가 국민임대라든가 뭐 이런 주택들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장관님, 이게 뭔가요? 요거는 우리 부에서 만든 주거복지 사용 설명서입니다. 왜냐면 청년층, 신혼부부층, 고령가구, 저소득층 다 정책이 다르고요. 또 그 정책마다 기준들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꼼꼼히 봐야 내가 어디에 해당된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보험 파는 웹파는 데처럼 이걸 맞춤형으로 해주기 위해서 여기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개미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면 행복주택도 되고. 근데 제가 엄마랑 언니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거든요. 세대주라 그랬죠? 네, 세대주고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3인 이하 가구의 평균 소득이 488만 원입니다. 근데 이 기준에 맞으면 이제 이하에 해당되면은 이제 행복주택,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 이런 데 해당이 되는데 개미님은 한 달에 488만 원을 못 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든 주택의 해당자가 됩니다. 그럼 제가 운이 좋으면 내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주택 청약을 들고 있는데 자유로 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1년이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자유로 드니까 돈을 안 넣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청약을 해지하고 다시 들려고 하는데 혹시 임대주택 들 때 혜택되는 청약이 따로 있나요? 그러거나. 이번에 우리가 야심차게 내놓은 상품이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입니다. 이 상품에는 연소득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29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다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운데 남자친구들 중에서 이제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년 동안 군대를 갔다 왔다. 그럼 이 친구는 31살까지 가입할 수가 있고요. 하사관이어서 6년 동안 군대에 근무했다. 그럼 이 친구는 35살까지 그렇게 또 늘려줘요. 군 복무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또 드립니다. 정말 청년 맞춤형으로 꼭 필요한 청년 통장이네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상품 중에서 금리가 3.3%인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금리가 높고요. 그 다음에 청약통장의 금리가 또 오를 경우에는 이것도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3%고 이거는 우리 기재부 장관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서 만들어주신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매월 50만 원씩 저축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1년에 600만 원이거든요. 근데 10년을 내가 이걸 부었다. 그러면 이게 금리도 높고 그다음에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의 7천만 원을 10년 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아까 제가 신혼희망타운 할 때 임대보증금 4,500만 원부터 할 수 있고요. 내가 이 집을 만약에 산다. 그러면 9천만 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7천만 원에다가
남자친구가 2천만 원 더 대고 해가지고 하면은 그 분양이 당첨이 되면 신혼희망타운은 집을 분양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또 결혼했을 경우에 그런 어떤 내 집 마련에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말 대박 상품이다. 대출제도에서 이번에 변한 거는 옛날에는 25세 이상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그 친구들이 굉장히 주거가 좀 불안정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만 19세 이상이면은 전세대출을 3천만 원 이하의 전세를 만약에 구한다, 그럼 2천만 원까지는 3천만 원인데 2천까지 대출을 해줘요? 해줍니다. 와. 근데 왜 3천짜리 집을 기준으로 하냐면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 이제 수요 조사를 해보면은 대부분 3천만 원 이하의 전세에 살고 있는 경우가 90% 가까이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타겟 상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장 내년부터 가능한 건가요? 내년부터 저희도 시행하는 겁니다. 25세 이상은 25세 이상은 소득에 따라서 여기도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세대출 상품이 있는데요. 수도권일 경우에는 3억 원 전세일 경우에 1억 2천만 원까지 해주고요. 지방은 2억 원 이하의 전세에 대해서는 8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전세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이 있다 그러니까 꼭 보험을 집에 사시면서 아까 말한 청년 청약통장을 해서 돈도 많이 모으시고 해서 결혼을 하셔서 신혼희망타운에 가서 사시게 되면 이제 분양, 아까 제가 집이 굉장히 지금 내부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에만 그렇게 스마트한 공간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집 밖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어린이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육아 친화적으로 그 마을을 저희가 꾸밉니다. 신혼희망타운에 들어가면 이게 지금 세계 단계별 정말 맞춤형 지원인데요. 맞춤형이죠. 그 신혼부부까지 가려면 아직 멀어서 미혼 여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야 될 텐데 어쨌든 설명해 주신 대로 행복주택도 되고 다 되고 국민주택도 되고 네, 청약도 다 훨씬 더 청년을 위한 청약 통장이 있고 청년들을 위한 월세 대출도 월세도 대출을 해주나요? 30만 원이었는데 이제 월 40만 원까지 월세 대출도 해줍니다. 그 친구가 포항 사는데 그런 이제 LH 주택의 뭐 임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집이 파손되는 거잖아요.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치거나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안전하게 있어야 될 집이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LH공사가 LH가 가지고 있는 임대 주택 중에서 빈집이 약 160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이재민들에게 임시 주거지를 저희가 해드렸고요. 지금은 6개월 동안 계시는 걸로 했는데 원하시면 2년간 더 연장해서 계실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50% 정도 저희가 깎아드렸고요. 그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포항시하고 경상북도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2년 정도는 이제 임시로 주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렸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집을 짓거나 고치면은 이제 원래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거죠. 정말 깨알같이 국민의 주거복지로 돌기 이런 거군요. 이런 긴급한 피난, 재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한 피난처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주거복지 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인데 사실 저희 부모님과 부모님 친구분들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어르신들을 위한 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집이 3억짜리 집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분이 이제 생활비는 이제 자녀분들이 도와주는 거에 이제 생활비가 없다. 그러면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안정적인 생활비가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3억짜리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집을 우리 LH공사에 이제 연구명으로 이제 판다. 그러면은 매달 147만 원 정도를 20년 동안 저희들이 생활비로 드립니다. 생활비를 주십니다. 예. 그리고 그 집은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조해서 그분들께 드리고요. 만약에 이 어르신도 나도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다. 그럼 그 어르신도 임대주택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거주 공간 걱정 없이 생활비 걱정 없이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공간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경우에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예, 일반 집들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 문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세면대라든가 이런 거에 높낮이가 어르신들 몸의 구조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막 휠체어가 못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장애가 없는 무장애 설계를 한 집들로 집을 바꿔준 실버주택들을 저희가 공급을 하게 되고요.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혼자 계시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집안에 안심 센서 이런 거를 다 부착을 해드려서 혼자 있다가 혹시 넘어지거나 이럴 경우에 바로 이렇게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집들을 좀 안전한 주택으로 이렇게 마련해서 제공을 합니다. 주거복지뿐만 아니라 주택 모든 게 상당히 세심하신 분이에요. 꼼꼼하게. 오늘 나와서 장관님께 직접 다 여쭤보니 좀 궁금증이 풀리시나요? 이 청년을 위한 정책이 실감되시나요? 네, 완전. 제가 이게 뭐 주택 이런 거는 어디 찾아가서 물어볼 때가 딱히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게 좀 다른 20대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20대들의 고민을 대신해서 물어보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런 청년 임대주택을 가봤거든요.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아서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이런 집들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좀 당첨에 팁이 있나요? 당첨에 좀 알아볼까요? 팁이 어딨어? 자격 기준이 네, 자격 살짝 기준이 저한테만 맞아야 되고 말씀해 주시면. 저한테만요. 네. 자격 기준이 맞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저축 같은 거 조금씩 들어두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해지하고 이걸로 들어야겠네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통장에 가입했던 기간은 인정이 됩니다. 예. 좋네요. 네. 반드시 청년 청약저축 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